안녕하세요. 그랜드마스터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26일이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비디오 저희 이제 유튜브 촬영하면서 항상 초입에 오늘 날짜를 말씀드리고 날씨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날짜에 민감해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변호사 되니까 뭐 시간을 쪼개 써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상담이나 그다음 재판 이런 거가 있으니까 항상 날짜 이런 거에 굉장히 스케줄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제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하루하루 가는 게 저는 좀 아쉽거든요. 요새는 특히 연말이면 좀 있으면 한 살 먹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아쉽고 그래서 자꾸 날짜 체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한번 촬영을 해볼까, 어떤 내용을 해야 재밌게 또 이야기가 될까 저희 PD님이랑 생각을 해보다가 변호사님들이 갖고 계신 직업병, 변호사들의 직업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비단 저에게만 국한될 수 있는 이야기기도 하지만 제가 저희 뭐 선배들, 후배들, 동료들, 변호사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도 이런데 너도 이렇구나 라고 느꼈던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걸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그 변호사들이 되게 논리에 예민해져요. 그 전에 일을 하지 않을 때보다 이 변호사로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생각해보면 내가 굉장히 되게 논리에 예민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친구들 만나고 이제 대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보통 사람들 만나면 그 논리 이런 거 안 따질 때가 많잖아요. 개인적인 친분의 근거에서 만나는 거니까 논리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서로 재밌게 대화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근거 없는 비난을 하기도 하고 오늘 너 옷차림이 왜 그러냐, 오늘 목소리가 왜 그러냐, 너 오늘 생긴 게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친구한테 받기도 하고 아무 근거가 없죠.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논리나 근거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좀 논리에 예민해지는 게 있습니다. 친구가 예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도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무슨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 연애를 할 때도 그래요. 연애를 할 때도 이게 연애 기간 중에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해서 싸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나도 모르게 잘못을 따지게 되고 그리고 비난을 하면서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고 그리고 얘가 나한테 하는 주장이 과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이런 걸 따지게 되고 좀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곤 해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연애할 때도 그렇고요. 뭔가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시키지 않으면 대화가 좀 잘 안 돼요. 그리고 수긍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느낌?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싫어합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변호사들 커뮤니티도 있거든요. 그럴 때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변호사가 좀 자기 감정적인 성토를 하면 꼭 댓글에 보면 논리에 맞지 않는 말 하지 마.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증거가 있는지 따져요. 증거가 있냐. 이거 항상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도 누가 그랬대. 걔가 이제 들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 자기 주관을 얘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실을 얘기하면 증거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돼. 그냥 네가 하는 이야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증거라는 얘기예요. 증거 자료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소송이라는 게 어떻게 모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원피고가 있고 아니면은 검사 측이고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검사 측이 있고 피고인 측이 있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법리에 맞춰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에서 원고면은 가령 대여금 청구 사건이라고 하면 대여금이라는 건 돈 빌려준 거죠. 말이야 그냥 써서 낼 수 있죠. 말이야 주장할 수 있죠. 내가 계약서도 썼었고
돈을 얼마 줬었고 기한도 도래했다. 뭐 말로는 썰을 풀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만큼 그러니까 증거를 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되게 그냥 상식으로 통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주장을 하면 그거에 맞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체화가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일상생활에서도 뭐가 누가 얘기를 할 때 증거가 없으면 뭐 그 증거 없잖아. 그냥 네가 말만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게 돼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좀 좋지는 않은 건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의심이 많아져요. 항상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사실일까? 또 그러다 보면은 아까 이번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나? 이런 거를 파악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고 그다음 또 1번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다 논리에 맞는 말일까?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업무를 하면서 의뢰인들이랑 항상 많이 마주치잖아요. 근데 의뢰인분들도 100% 믿지 못해요. 가끔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뭐 다 증거가 있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진짜 뭐 돈을 빌려줬고 다 증거가 있대요. 뭐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갖고 오긴 갖고 오는데 전혀 그거랑 상관없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그냥 믿고 진행하다가 그게 중요한 증거가 없거나 뭐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내용의 증거를 갖고 오면 그냥 뭐 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소송이 승패가 갑자기 딱 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는 안 했대요. 자기 죄진 적도 없고 그때 뭐 피해자가 뭐 환거불능한 상태도 아니었고 다 동의하에 이루어진 뭐 그런 것들이고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점점 사건이 진행하다 보면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뭔가 사람에 대한 의심,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확실히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법적인 책임에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을 잘 못해요. 가령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누구 욕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이 화가 나면 욕을 할 수도 있죠. 가령 운전을 막 하다가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들었어요 내 앞에. 그러면 안 되지만 창문을 너무 화가 나면 창문을 내리고 뭐라고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저도 이제 변호사 되기 전에는 거의 뭐 없긴 하지만 그랬던 적이 뭐 한두 번은 없겠죠. 욕도 하고. 근데 그게 또 잘못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이런 데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법률적인 지식이 없었을 때는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내렸던 판단에 근거한 행동들이 지금은 한 번 생각하게 되고 두 번 생각하게 되고 세 번 생각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행동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저희 PD님이랑 이렇게 촬영하게 됐지만 뭐 음악이 흘러나오거나 뭐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저작권에 어떤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지 뭐 이런 것부터 더 이제 꼼꼼하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반경도 좀 좁아지는 것 같고 신중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변호사들이 주로 전화를 많이 합니다. 전화 통화를 의뢰인들이랑도 많이 하고 특히 개업관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화기를 하루에도 거의 붙들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밤 9시, 10시에도 전화 와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개업 변호사님들 아닌 고용 변호사님들도 회사에서 따로 폰을 지급해주는 회사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정작 친하고 그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랑은 전화통화를 점점 안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전화통화가 정말 지겹거든요.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상담 진짜 많이 하고 막 이런 날은 친구한테 전화 오면 그냥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내일 통화하자, 아니 카톡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